문제는 성품 자체는 선하신데 아들 선호 사상이 만렙에 다다르신 이런 분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 부모가 자녀를 차별 대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부모 특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식을 착취의 수단으로 삼는다. 자식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자식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가끔 가스라이팅 부모의 자식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식은 심하게 차별을 하고 어떤 자식은 심하게 편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끔 보는 케이스인데요. 여자 중년 환자분들이 가스라이팅 부모의 희생양이 돼서 인생을 살아오신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형제자매 관계를 여쭤보면은 1남 3녀 중에 둘째다, 셋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시댁에서 구박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서 목에 힘을 팍 주고 다니게 된 그런 케이스죠. 아들만 이뻐하는 거죠. 예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잖아요. 20년 전의 드라마인데요. 아들과 딸이라는 국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본 드라마인데 시청률 60%가 넘었습니다. 아들과 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들 귀남이는 금보자기에 싸서 기르고 딸 후남이는 누더기 보자기에 싸서 기릅니다. 나중에 아들은 사법고시에도 실패하고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딸은 유명 작가가 되고 사법고시 패스한 능력남과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엄마는 딸인 후남이가 아들인 귀남이 복을 다 뺏어갔다며 더욱더 미워하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50대 이상 여자 환자분들이 본인이 후남이 팔자였다며 서러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스라이팅 부모에게서 예쁨을 받는 자식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딸만 주르르 낳다가 아들인 경우에 이 경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에게서 흔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얼굴에 금칠을 해주는 잘난 자식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부모와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 비슷해서 부모와 결이 잘 맞는 자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식 한 명은 부모의 성공작이자 애완아가 되고요. 다른 자식들은 부모의 실패작이자 착취아가 됩니다. 전문 용어로 애완아는 골든차일드라고 하고요. 착취아는 스케이프고트라고 합니다. 스케이프고트는 속죄양이고요. 한국말로는 희생양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속죄일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황야로 내쫓은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착취아가 되는 자녀는 애완아를 위한 희생양이 되면서 가족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되고요.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좌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부모도 사람인지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 없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거죠. 자식 중에 내 맘에 쏙 드는 자식도 있고 내 맘에 덜 차는 자식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친정아빠가 유달리 예뻐하는 자식이긴 했는데 다른 형제들도 다 사랑하고 예뻐하시긴 했어요. 유달리 더 이뻐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부모들은 착취아를 덜 예뻐하는 수준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차별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저도 참 의아했는데 최근에서야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파리쿡에서 찾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파리쿡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자식이 1번, 2번, 3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버 2가 사랑하는 애완이고요. 넘버 1과 넘버 3가 착취아가 됩니다. 가스라이팅 부모가 넘버 2를 사랑하긴 하는데 너무나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낙랑공주가 호동왕자를 사랑해서 자명고를 찢을 정도의 나라를 배신할 정도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넘버 2를 지극히 사랑하고 넘버 1과 넘버 3를 덜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넘버 2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넘버 1과 넘버 3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경제적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넘버 1과 넘버 3가 넘버 2의 것을 빼앗아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비싼 소고기를 사왔는데 넘버 2만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넘버 1과 넘버 3가 같이 젓가락질 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데 이걸 대놓고 화풀이를 하게 되면 치사해 보이니까 엉뚱한 트집을 잡아서 넘버 1과 넘버 3를 괴롭힙니다. 숙제를 안 했네, 방을 안 치우네, 동생한테 양보를 안 하는 못돼 먹은 성격이네, 뭐 이러는 거죠. 넘버 1과 넘버 3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그래, 그래도 엄마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버 2에게 비싼 과외 못 시켜줘서 가슴이 아픈데 넘버 1과 넘버 3가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면은 짜증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넘버 1과 넘버 3가 없었더라면 우리 넘버 2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요. 10년, 20년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넘버 1과 넘버 3는 채무자가 되고요. 넘버 2와 본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넘버 2의 것을 뺏어서 넘버 1과 넘버 3가 썼으니 본인과 넘버 2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 흔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은 키우는 내내 귀하게 키웠는데 나중에 아쉬운 소리는 딸에게 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은 채권자고 딸은 채무자이니 심정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래도 형편이 넉넉한 부모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리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자식이 성인이 되어 유산을 물려줄 때 넘버 1과 넘버 3가 넘버 2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계해야 하는 존재로 확 느껴지게 되는 거죠. 유산법 때문에 대놓고 넘버 2에게 재산을 몰아주지 못하니 넘버 1과 넘버 3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결국에는 넘버 2에게 자식을 몰빵해 주는 거죠. 집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땅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몰빵해 주면서 딸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로 퉁치는 경우, 제가 이런 경우는 좀 봤습니다. 차라리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기적이고 못된 부모일 경우에는 자식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손절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성품 자체는 선하신데 아들 선호 사상이 만렙에 다다르신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넘버 1과 넘버 3는 부모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과 성인 내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애쓰면서 과한 효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한국 속담 중에 귀하게 키운 자식보다 막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 열심히 해서 부모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죠. 파리쿡에서 제가 이 내용 보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외래 환자분들 만나 뵙고 도대체 부모들이 왜 저리 자식들을 심하게 차별 대우할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채권자 채무자 컨셉을 가져다 붙이니까 순식간에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내가 혹시 넘버 1과 넘버 3 같은 존재라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부모의 잘못된 부조리에 나는 그냥 낑겨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든 이성간의 사랑이든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갈구한다고 해서 얻어지진 않습니다. 부모의 넘버 2를 향한 무한한 짝사랑의 영역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런 내용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뭔 헛소리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귀하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큰 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